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하루 사이에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더를 잡을 것 같아요. KYC 정지의 진실, 곧 파이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6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6년 후인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찍으면서 1억을 넘겼죠. 비트코인이 6년 전에 과연 1억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몇백만원 또는 한 2, 3천만원 하던 게 갑자기 가파른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파이코인도 분명히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오늘은 시황 분석부터 해서 다양한 알찬 파이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진짜 오늘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플 CEO, 이제 갈링 브레드죠. 브레드 갈링인가? 갈링 브레드가 맞아요. 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24년 말까지 2배인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웃음, 참 보면은 저는 이게 악연이에요. 3년 전에 제가 사기 크게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기 당했고 이거에 대한 뭔가 보상을 원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이 갈링 브레드 씨가 해줄 리가 없겠죠. 참 이거 보면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이제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한편 우리 비트코인 회의론자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나오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이가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취했어요. 정작 소유회사가. 보면은 해서웨이가 CEO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유명한 이런 사람인데, 자, 보시면은 최근에 블록체인 전문 업체 빈 크립토에 따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21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뉴 크립토를 출시한 이렇게 브라질 핀테크 기업 뉴 홀딩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에 투자 안 한다 어쩐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자기는 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이렇게 지난주에 6억 4천만 달러 유입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고 연간 유입액은 138억 달러로 이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중국의 자산 운용사 홍콩 자회사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해서 이제는 비트코인 ETF 신청하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좀 이더 ETF, 뭐 리플 ETF 이런 거 좀 등판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내용 와봅시다. 이더리움의 신규 토큰 상장 2%만 감소한 반면에 솔라나 베이스는 각각 43%와 3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시황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소식들을 한번 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누구의 계정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방금 편집되었냐,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1800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편집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지갑 주소가 누구 거다? 텔톡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텔톡. 자, 지금 보면은 텔톡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843만 개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에 대한 제지는 왜 안 하는 건지 약간의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걸 좀 해봤냐면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보기도 했어요. 텔특은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문의를 남기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4월 4일에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파이를 구매하시나요? 파이당 얼마에 판매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량이 많으셔서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 메일을 보내고 2시간 뒤인가 9시 한 몇 분쯤에 읽긴 읽었는데 그 뒤에 답변은 없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제 파이코인 본격적으로 또 마이그레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내일쯤에는 뭔가 피드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5분 전에 뭐 이렇게 5천만 개가 발송이 됐다라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코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이를 또 손을 잡고 파이가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6월 28일에 뭐 메인넷이 열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열리기를 희망하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오픈 제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도리스이님하고 같이 해서 루마리 GCV 홍보대사라는 분인데 이 루마리님이 뭐라고 글을 썼는지 한번 보면은 어이구 글이 어디로 갔니? 글이 이건가? 자 이거네요. 자 그 글을 한번 봐봅시다. 자 보시면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필리핀의 리더이자 GCV 내사로서 우리 생태계를 돕는데 깊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세심하게 계획되었고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6월 28일 이전에 100만 개의 GCV 데이터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리핀의 모든 지역에서 정기적인 물물 교환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GCV 홍보, 채택 증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적인 GCV 홍보대사가 있다. 자, 지역의 목표는 실제 품목 제품으로 20만 건의 실제 GCV 거래를 달성하는 것이며 필리핀인이 KYC 슬롯을 가지고 지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물물 교환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래서 메인넷 오픈 예정일 이전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GCV가 잘하고 있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 거래를 받지 않고 그죠? 현금을 갖다 그러니까 100% 받는다는 그 현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31만 4,159달러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뭔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 이게 뭐 별로 안 될지라도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적극 지지하고 응원을 하지만 제가 31만 4,159달러라고 얘기를 굳이 하진 않는다. 왜? 한국 시장에서는 절대 31만 4,159달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진짜 없잖아요. 그쵸? 손에 꼽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쵸? 왜? 아니, 상식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추천링 코드 입력했다고 4억 1천만원 준다? 야, 그럼 좋겠죠.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아무튼 6월 28일에 저도 이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네요. 하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이게 코어팀에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KYC 임시 계정은 이제 지갑으로 파이 전송을 받고 있다. 이 이정표는 오픈 메인넷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의미한다. 최근 사례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잠정 상태인 KYC 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늘 지갑으로 상당한 파이 전송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25,660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야 이번 진짜 많이 받으셨네요. 베트남에는 이렇게 또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셨나 봅니다. 얼마나 추천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받았을까 이 생각도 들고 그거보다도 예전부터 파이코인을 열심히 채굴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고 자 다음 내용 보면 이게 우리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자 7파인데 자 얼마입니까? 220만 1633달러입니다. 1파이당 31만 4159달러로 계산했을 때 자 비트코인은 50비트코인이다. 7개 파이에 뭐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될 일이 한참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더리움. 갑자기 값하는 속도로 증가했다는 게 파이코인에 대한 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인데 지금 보면 337.9만 팔로우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런데 파이코인은 336.1만 팔로워죠.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원래 났어요. 2.3만이었죠. 어제까지는. 근데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1.8만입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사이에 한 5,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짜 이번 달 안에는 이 속도라면은 당장에 파이코인 이더리움을 이번 달 안에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 베트남에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뭐냐면 파이코인에 대한 가입,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설치 뭐 이렇게 처음부터 가입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뭔가 미니북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책이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미지수지만 파이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이런 책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도 한번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 보면 지금 뭐 스텔라의 랍스터 지갑이 업데이트 됐다 해서 1파이당 31만 4,159달러로 변환이 된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실제 이거 의미가 있냐? 의미도 없고 이게 진짜라는 그런 뭔가 소식도 없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 하필이면 또 4월 1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만우절도 아니고 그죠? 다음 내용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2018년 1월 18일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09년도부터 시작됐고 9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JTBC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자 그게 도박이죠. 온라인 도박 일확천금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타깃이 된 것 그냥 도박이에요. 자 도박치고는 아주 특수한 형태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보이고 있고 썰전에서 당시에 이렇게 정말 썰전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없고 투기 열풍이 심화돼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불확실한 미래의 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가, 교수, 대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 안 좋은 시각, 심지어 바다 이야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었죠. 화폐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문가인 척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통용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할 것. 본인이 투자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이건 진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심각하게 강조했는데 역시 반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유반꿀이라고 하죠. 그쵸? 유시민 반대 개꿀.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KYC 수정 방법 찾기. KYC를 하지 않으셨거나 KYC가 정지된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달라 해서 이 파이 뉴스라는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 파이도어의 한 유저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더님도 이건 공식적인 건가요? 의심이 가는데 가짜입니다. 해가지고 공식적인 답변. 새벽에 진짜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주십니다. KYC 제출 시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없다는 오류를 해결했다는 코어팀의 공지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로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시도해보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지금쯤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니까 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손가락 하나로 돈이 되겠냐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분들을 보면은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그냥 미래가 안 보이신다면 그냥 이미지로 올릴 테니 판단해보세요. 처음에 허리에 차고 다닐 때는 이것이 최고라 생각했죠. 해서 만보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삐삐 만보기. 삐삐인데 아니 만보기가 아니에요. 삐삐예요. 삐삐 죄송합니다. 자, 삐삐인데 자, 당시에 최고 유행 실시간 이동 통신이었다. 옆집 또순이 전번 찍히면 그날은 하루 일과가 즐거웠던 시절이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현 시점 통신 플랫폼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예 바뀌었죠.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폰만 다룰 뿐이지 웹3 점령하는 중이다. 고가 에너지, 기술 이런 거보단 사용자가 접근하기 좋은 그 길부터 시작인 거다. 물론 파이보다 혁신적인 것이 나온다면 그 길로 가겠지만 지금은 파이가 최고라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이 도어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자, 락업이 해제된 게 얼마입니까? 자, 100만 개가 올라갔고 지금 마이닝 해가지고 올라간 건 0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5만 개, 5천만 개가 전송이 되고 했던 것은 이제 내일 반영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갑과 관련해서는 5만 개를 4월 6일에 딱 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좀 조용해졌어요. 4월 7일 39개. 그 다음에 4월 8일 빵이라고 뜨는데 이 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름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2491이라고 다시 뜨는데 뭐 여기 반영은 실제로 안 됐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499만이라고 떠 있는데 실제로 이 파이 네트워크 대시보드에서는 500만이 넘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500만을 넘은 것은 다른 뭐 플랫폼에서 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넷 관련해서는 803 더 줄었죠. 이제 내일 되면 아마 700대로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줄어들지 정말 의문점 미지수가 들기 마련인데 뭐 노드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계속 빵이 뜬다 이런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뭔가 노드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건 기정사실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노드라는 것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노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이코인에 대한 노드는 다른 이 노드 그렇죠. 다른 코인들의 노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발전이 돼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따로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6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는 그때 당시가 09년도에서 18년도에 이런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나서 2024년도에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6년 뒤면 지금 24년도가 아니라 25년도가 되겠죠. 이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9년 뒤겠죠. 죄송합니다. 9년 뒤면은 2028년도가 되겠네요. 이때쯤 돼가지고 또 바다 이야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8년도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간다면은 34년도쯤이 되겠네요. 이때쯤 되면은 파이코인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물론 비트코인과 비례해서 봤을 땐 그런데 비례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파이의 유저수는 굉장하다. 5,500만이라는 숫자고 트위터 팔로워는 어때요? 시작부터 이미 메인넷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더리움을 띄워넣기 전이다. 이런 걸 쭉 살펴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뭘 해도 망하진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생태계 매장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아직도 파이코인을 갖다 무슨 불법 다단계니 폰지 사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법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왜? 여러분들 돈 투자한 게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투자했을 수 있겠죠. 24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해주는 거. 뭐 그게 시간 낭비라고 한다면 시간 낭비일 수 있겠지만 모든 무료 채굴 코인 제가 200 몇 개, 300 몇 개를 동시에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동시에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건 스캠은 한 90% 정도가 스캠, 10% 정도가 실제 돈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었다. 여러분들이 NFT만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NFT 보면 뭐예요? NFT 95% 이상이 그냥 말아먹고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NFT 한다는 애들 다 잘 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저 NFT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파이코인은 어때요? ICO도 하지 않았고 NFT를 발행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이런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는 그런 게 생태계처럼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메인넷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얼마 전이 아니에요. 불과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제 게임하는 데서 갑자기 또 사람이 들어서 파이코인에 대한 질문을 했고 한참 한 2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상장을 물어보더라고요. 리에이스님 파이코인 도대체 언제 상장합니까? 그래서 21년도에 채굴을 때가 제가 중간에 접었는데 굉장히 땅치고 후회한다. 그때 당시에는 30개 채굴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채굴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었고 중간중간에 채굴을 또 하려고 들어왔었고 결국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파이코인 메인넷이 일단 되어야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후오비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넷이 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진가를 보여줄 파이코인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